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공익킥보드 킥고잉을 운영하고 계신 올룰로의 최영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영호 대표님 가운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맨 왼쪽에는 아시다시피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장님이 나와 계시고요. 또 PM 쪽으로는 또 차 소장님이 아주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날카롭고 통쾌한 질문들 이어서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가시죠. 네. 가시죠. 킥고잉을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저희 킥고잉은요 2018년도 9월에 최초로 시작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고요. 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와 그 이용 횟수를 보유한 국내 대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입니다. 2018년부터 거의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처음입니다. 국내에서? 거의가 아니라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약간 주력 운영 지역은 서울이신 거죠? 네, 저희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네네. 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방에서는 안 하시고 계시고. 지방은 이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확장 계획. 올해는 아니신 거예요? 올해 가야죠. 올해로요? 네. 또 어디로 하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네. 광역시 위주로 일단은 저희 시장이 있는 좀 큰 네. 도시 위주로 네. 가기 때문에 네. 광역시 위주로 네. 갈 계획이습니다. 서울에서도 좀 강남 지역 위주이신 것 같은데 많은가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강남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 이제 보시는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고요. 네. 지금은 서울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이제 커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익킥보드 사업자들이 이제 전국으로 합치면 한 14개 정도? 그러니까 킥고잉 포함해서인데 킥고잉 강점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전동 킥보드 하면 뭐 기기가 뭐 좋다 이런 강점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기기가 강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강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서비스를 해왔으니까 네. 시장을 개척해온 노하우 네. 그리고 서비스를 지금까지 운영해온 네. 노하우 이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킥고잉 서포터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네. 운영 인력들이 저희 서비스를 하는 지역 곳곳에 다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네. 동일한 퀄리티로 운영을 하고요. 네.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이고요.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이제 업무를 저희 이제 서포터들한테 이제 할당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돼서 어디를 가더라도 동일한 퀄리티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이동을 다루는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되게 신뢰하고 안정적인 어떤 서비스 제공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측면에서 저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교통수단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들 역할이 충전, 재배치 등 전반적인 운영을 네, 맞습니다. 지역 단위로 하고 있는 건가요, 담당이? 지역 단위로 나누진 않고 그때 이제 적합한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이제 업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예. 대표님께서 이제 이 올룰로를 창업을 하시기 전에는 좀 어디에 계셨는지 그 히스토리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저는 네. 창업하기 전에는 자동차 회사 다녔습니다. 네네.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다니다가 제가 이제 주로 했던 분야가 커넥티드카 네.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네네. 이쪽 분야를 주로 이제 했었는데 네.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보니까 세상이 정말 자동차를 위해서는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유리하게 자동차에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작용으로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편을 겪는데 너무 당연시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자동차의 어떤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었고 자동차 회사를 다니면서 그 보행권 측면에서도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도로는 거의 자동차가 거의 이제 다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당연시 여기고 자동차 이외의 것들은 다 이제 구석으로 밀려나야 되는 거냐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동 킥보드가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어떤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다 ESG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좋고요. 네.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ESG지 않나요? 그러니까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이제 재생 소재만 사용해서 하는 업체들도 있고 굉장히 이제 그 ESG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친환경인 건 맞고 그래서 예, 규제 뭐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제 마치 이제 이 이동수단은 뭔가 도로에서 좀 타면 안 되는 네. 약간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되게 섭섭하긴 한데 이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친환경 이동수단이고요. 뭐 승용차만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혼자 이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마땅히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승용차거든요. 80%는 이제 네, 혼자 대체하고. 타고, 혼자 타고 다니죠. 80%의 승용차도 똑같이 한 차선을 쓰거든요. 나홀로가 대부분 나홀로가 대부분인데 차라리 그 한 차선의 반이라도 이런 전동 킥보드, 좀 자전거, 전기 자전거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작은 이동 수단에 제공을 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 교통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까지는 아니라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같이 운동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인도 차도 다음에 제3의 도로를 퍼스널 모빌리티로 예. 똑같이 하자라는 걸 주장을 하고 뭐 이전 시간에도 소개했지만 지금 영국이나 아시지만 예. 유럽이나 뭐 뉴욕이나 마지막 차선을 지금 다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으로 차도만큼 넓히고 있거든요. 예. 하고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뭐 환경 측면도 그렇고 이제 안전 측면을 고려해서 넓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나라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자주 만나겠죠. 이런 게 좀 목소리가 모여야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업계에서는 이 차도를 제3의 도로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좀 공감대나 이런 의견이 어떤 것 같으세요? 업계 관계자로 보시기엔. 업계의 이전에 네. 이 문제는 사실은 서울시, 경기도 다 마찬가지로 네네네. 정책으로 삼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새로운 얘기는 맞아요. 아니고요. 맞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2 정책이라고 해서 그 50km는 이미 됐고요. 네네네. 네,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이면도로 같은 데서 30km, 생활도로라고 하죠. 30km 제한을 하고 네. 그리고 도로에서 맨 가장자리 도로는 20km로 제한해서 네. 거기에 작은 네. 이동수단들이 다닐 수 있게 하겠다라는 네. 정책을 이미 펴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경기도도 그 도로 다이어트 정책이라고 하는데 도로를 이제 한 차선을 다이어트해서 네. 그 차선을 전동킥보드 같은 작은 이동수단에 내주겠다라는 정책을 펴고 있고 네. 네. 이런 이동수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은 네. 공이 뭐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이제 아쉬운 게 있는 네. 건 뭐냐면 결국 정책은 다 선진국을 쫓아가는데 예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찔끔찔끔 풀리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좀 확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과감성이 모자르다 보니까 정책의 속도가 어떻게 보면 눈에 좀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네. 뭐 일반적인 주장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의 입장도 공감돼요. 이런 목소리도 있다. 저희 같은 목소리도 있다. 라는 거는 앞으로 좀 어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표 주자시잖아요. 킥보드 쪽에서. 예. 당시랑 현재를 비교했을 때 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규제도 포함이 되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창업 당시에는 네네네. 사실 이게 이동수단이냐 이게 되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시기도 꽤 길어서 맞아요. 사실은 지금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그리고 법제화를 시킨다 만다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어떤 발전이라고 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이 이동수단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했었거든요. 맞아요. 뭐 이거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자체든 경찰이든 다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이동수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공감하는 점에서는 협조적이었어요. 굉장히 네. 동일해요. 근데 민원도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여러 잡음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좀 킥보드를 어떻게 봐야 할지도 딱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초기에는 좀 오토바이랑 비슷하게 보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개인용 이동수단이라는 딱 법책에 들어간 것 같은데 도로교통법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이 이동수단을 전기자전거로 보느냐 아니면 오토바이로 보느냐 이 차이 때문에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어떤 이동수단이거든요. 해외도 네. 규제가 전기자전거랑 같이 묶여 있어요. 안전규제가. 예. 우리는 지금 전기자전거는 헬멧 안 써도 되고
얘는 써도 예. 되고 예. 굉장히 좀 어, 같은 사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형평성도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전에 이제 그렇죠. 5월에 통과된 법안이 졸속 법안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치고 심지어는 자전거 업계랑도 맞아요. 다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자전거 통과된- 동호인들도 참석했었죠. 예, 끝에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케이 받아낸 예, 통과된 법안인데 4개 부처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참석했었어요. 예, 예. 네. 이 시민단체도 참석.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많아진다, 뭐 민원 생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또 오토바이처럼 변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면허증이 필요하고 헬멧이 필요한 이동수단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작년 12월 10일 날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균형적인 도시 교통 발전을 위해서도 다시 원복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도로교통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과학이잖아요. 과학이고 이제 근거 베이스로 실험이라든가 데이터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다. 그러니까 유저들도 당황스럽고 업계도 당황스럽고 경찰 실무진도 당황스러워. 예, 경찰도 당황스러웠어요. 네,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 이게 법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예,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사실은 네. 이제 법을 빠르게 졸속으로 바꿔버리는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예전 개정법에서는 이제 그러면 킥보드를 좀 전기 자전거랑 유사하게 봤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전거랑 동일하겠죠. 자전거랑? 예, 자전거랑 전기자전거랑 뭐 동일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예. 그 이번 개정법에 달라진 게 이제 원동기 면허 필요하다는 거랑 헬멧 착용은 원래 그럼 있었나요? 헬멧 착용은 헬멧 착용에 대한 없었네요. 단속 규정은 네. 없었습니다. 벌금 규정은 정확히 없었죠. 그럼 이번에 그게 들어가면서 좀 업계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내용이겠네요. 예. 이게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또 좀 업계 관계자로서 약간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으신가요? 할 말도 많죠. 참고로 네. 전동 킥보드 지금 협회 회장사 맡고 네. 계시죠? 예. 그 말씀도 이제 네. 중요하죠. 그 맡고 계시다는 거. SPA라고. 저희 14개 전동킥보드 네. 업체가 모여서 뭐 구성을 했고요. 네. 거기 이제 회장사를 맡고 있어서 업계 대표적인 의견으로 봐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하시라고. 부분은 네. 예. 자전거는 활성화의 대상이고 전동 킥보드는 규제 대상인가? 이거는 분명히 1차적으로 저는 형평성의 문제가 맞아요.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도로라는 공간을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사람도 다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자전거도 이제 기존에 다녀야 되고 오토바이도 다녀야 되고 그런 이제 도로라는 공간을 원래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새로운 어떤 이동수단이 들어오면 사실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자전거가 이제 늘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마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들은 업계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정적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이거를 규제로 막아서 네. 이제 산업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네. 그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산업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기존의 이제 도시에 이제 잘 정착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이제 후속적으로 네. 계속 나오고 기존에 어긋난 어떤 뭐 제도나 뭐 규칙이 있다면 그런 것도 서서히 저희가 이제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보행자나 이런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헬멧 착용하고 이런 거가 업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알겠다. 근데 킥보드 업계에서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 예. 현장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 이 문제는 앞서서 이제 차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네. 사실 제3의 도로의 어떤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네. 헬멧을 왜 써야 네. 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헬멧을 쓰는 이유가 이제 가다가 보행자랑 부딪혔을 때 네. 자전거든 전동킥보드든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 쓰냐? 그건 아니거든요. 탑승자 운이죠. 아니면 그냥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가 자빠졌는데 그거 좀 지키기 위해서 네. 헬멧을 써야 되냐? 그렇게 따지면 뭐 자전거도 헬멧 써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 그거보다는 네. 오히려 그 생명에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큰 사고, 네. 그런 큰 사고가 났을 때 네. 최소한의 어떤 신체를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헬멧을 쓰는 건데, 네. 근데 그런 큰 사고는 언제 나냐?
자동차랑 부딪혔을 때거든요. 네. 맞아요. 80% 미국 통계는 그래.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 자전거를 분리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거나 분리하는 정책을 써서 이런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본이지. 네. 이거 헬멧 씌운 다음에 니네 헬멧 썼으니까 저기 테러하면 한가운데 나가. 그렇죠. 이런 정책을 쓰는 게 맞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뭐 헬멧 무조건 쓰지 맙시다. 이건 아닙니다. 성인의 책임에 맡기는 거죠. 예, 사실은. 책임은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걸 조금 제가 이제 약간 첨언을 하자면 이동수단으로 받아들였으면 공공섹터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3의 도로 그것도 예. 얘기가 있었지만 서로 이제 공간을 쉐어하는 주체들끼리 상호작용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그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의 헬멧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헬멧 쓴다고 안전하겠는가? 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헬멧 이슈는 결국은 이제 타고 있는 분들의 이슈인데 또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제 보행자 이런 쪽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쪽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예. 거거든요.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이슈라고 봅니다. 보행자들도 좀 안전이 필요한데 킥보드가 좀 인도에서도 운행이 되는 경우가 일부 이용자들 한에서 좀 있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이슈가 이제 킥보드한테도 필요하다 이렇게 예. 좀 부각되는 면도 있잖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안전 이슈는 사실 네. 이제 헬멧 안전 이슈랑 맞아요. 별개로 맞아요. 보행자 네. 안전 이슈인데요. 네. 보행자가 그 보도에서 안전하게 다녀야 된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전동 킥보드 기본권이죠. 업계를 뭐 대표하는 입장을 떠나서 당연히 지켜야 될 너무 당연한 어떤 가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그 우리나라 현실이 전동 킥보드를 과연 100% 보도를 벗어나서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점은 조금은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업체에서는 이제 네.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대로변에 타기에는 좀 무서우니까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이면 도로에서 타기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계도하고 캠페인하고 계속 네.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중간중간에 이제 보도를 일부 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를 과연 지금 우리나라 어떤 현실상으로 이제 막을 수 있냐라는 점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 보도 이용을 아예 그냥 전면적으로 막기보다는 보도에서는 속도를 현저하게 낮춰서 네, 20km 미만, 네. 뭐 7km, 8km도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네. 그 정도로 현저하게 낮춰서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전동 킥보드 주행자한테 네. 더 높은 어떤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해 나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네. 업계는 관련 책임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가입할 용의도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서울시에서 너무 무서워요. 그 정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사실은 폭도 좁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하고의 어떤 경계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느슨해가지고 한번 넘어지거나 둔턱에 걸리면 그냥 밖으로 나가 떨어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2번 정말 무서워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자전거 전용 도로만 타고 일들이 다 연장이 되느냐 안 그래요. 특히 이제 서울 시내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그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 겸용 있는 부분이 76%예요. 그게 되게 사실은 또 이제 큰 딜레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속도 제한의 얘기는 지금 업계분들이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정부나 이쪽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그 겸용도로나 인도 갔을 때는 이제 어차피 이제 그 GPS로 포지션이 지금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거 업계에서 속도를 인도에서 할 때 맞추자는 거는 공감대가 많이 있고 이거를 좀 어필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 네, 논의하고 있고 네. 다만 그걸 기술적으로 이제 막을지 아니면 이용자 계도를 통해서 강제할지 등등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도에서 책임을 강화하되 네. 그리고 보도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맞다라는 정책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은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과 근접하면 알람을 울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비품을 울린다든가 음성 경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알아서 서준다든가 야자스 기능이죠 자율주행에 네. 그런 것까지 좀 나와 있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도로 자체를 어느 순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도 좀 커버를 하고 있죠. 경고를 해주는 것까지는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속도를 강제로 제어하는 거는 네.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서 예. 그렇죠. 갑자기 이제 예를 갑자기 들어서 가버리면. 속도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어가 된다거나 하는 게 그럼- 그게 충분한 연구 없이 바로 적용하기에는 네네. 좀 무리가 있는 네. 거라서요. 그 부분은 있어요. 제가 지금 통계는 안 가지고 왔는데 서울시 기준으로만 봐도 전동 킥보드 사고와 자전거 사고, 오토바이 사고 비율을 보면 네.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는 이제 10,000단위죠. 예. 10,000단위고 킥보드는 이제 200단위 그 정도 격차는 많아요. 개정교통법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아직 좀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를 좀 SPMA 차원에서 좀 국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행보를 보이실 예정이 있으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 네. 목소리를 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이동수단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네. 도시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할 예정입니다. 네,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법 개정도 다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SPMA가 서울시랑도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 조례안 이제 그 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견인료는 4만 원이고 보관료가 30분당 700원이었나? 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여전히 좀 업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엄청 과합니다. 엄청 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조례안 좀 말씀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도로법이랑은 좀 온도차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생기면서 네. 그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케이스가 특히 이제 불편함을 줬냐면 네. 자기 이제 주차장 앞에 맞아요. 이제 전동 킥보드를 막거나 네. 아니면 자기 가게 앞을 그냥 입구를 그냥 딱 막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불편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제 업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같이 이제 공동 보조를 맞춰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100%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안이라는 게 지금 견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견인도 전동 킥보드는 작은데 네. 그거를 이제 경영 자동차에 준하는 어떤 비용을 물려가면서 이제 견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견인이라는 게 네. 그게 기본적으로 견인은 언제 견인을 해야 되냐? 견인이 아니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때 네. 정말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강력한 행정이 견인이거든요. 가장 네. 강력한. 근데 전동 킥보드는 네. 이거는 웬만한 성인들은 쉽게 밀어가지고 네. 견인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네. 다 해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견인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어필을 하는 거는 이건 견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보다는 네. 차라리 그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제 견인이 아니라 재배치로 이제 풀 수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견인이라 그러면 그거를 견인 업체가 트럭이 쭉 와가지고 네. 그거를 실어가지고 네. 특정 장소에 보관했다가 네. 그렇죠. 벌금을 내고 보관료를 내면 찾아가고. 찾아가는 네. 이런 복잡한 어떤 과정과 네. 그 과정에서 이거를 실어 나르면서 또 기름값 들지 사람이 인건비 쓰지 하는 게 과연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비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문제가 되는 기기를 한 10m, 20m 앞에 있는 다른 장소에 재배치해 놓으면 네. 쉽게 해결된 문제를 결국 견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냐라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생각이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됐다가 오토바이가 됐다가 네. 지금은 차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네, 편이 네, 네. 여기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정책의 어떤 기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여기서는 어쨌든 이 서울시에서는 차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국토교통부나 이런 차원에서는 자전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쪽 전동 킥보드 쪽 저도 이제 정책 쪽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지만 네. 아쉬운 게 뭐냐면 중앙부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 단위하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어떤 조례나 법령에 대한 해석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했고 네.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총괄이 이제 행안부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에도 이제 저희 해포톤하고 이럴 때 행안부에서는 어쨌든 네. 이런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네. 시도에 내리고 시도에서는 이제 기초지자체로 좀 커뮤니케이션 좀 원활하게 하자 이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참 이거 근데 조례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개도 기간 거쳐가지고 7월쯤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어쨌든 타임라인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예, 논의가 좀 어떻게 되고 계세요? SP 일단 업계 자정적인 노력으로 네네네. 지금도 네.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각사에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잘 워킹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면서 네, 너무 이제 강하게 네. 이 어떤 이 조례가 네.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 네. 저희가 지자체랑 협력해 나가면서 문제를 네.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킥보드 이용이 완전 초단거리라고 이동수단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까? 보통 라스트 마일 네. 이동수단이라고 하고요. 라스트 마일이니까 네네. 뭐 1.6km 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용하는 패턴을 보면 네. 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단거리라고 이제 보기는 힘들고요. 아, 예, 네네. 이게 걷기는 애매하고 네네네. 그렇다고 뭔가 다른 이동수단을 타기에도 네. 애매한 이동 거리를 갈 때 되게 유용하죠. 네. 그리고 대중교통을 오히려 저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네.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린 first mile, last mile에 대한 어떤 불편함 네. 그것 때문에 이용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면 네. 사실은 차를 가지고 막히는 길을 운전하고 오는 것보다는 네.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게 더 편리하다면 충분히 더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유입할 수 있고 네. 그러면 뭐 차를 가지고 승용차를 가지고 나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고 네. 나름대로 도시 환경이 개선될 거고 그렇게 남는 또 앞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그렇게 남는 도로 인프라는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되냐? 그럼 전동 킥보드한테 줘야 된다. 라는 게 저희의 퍼스널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죠. 네,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도 포함입니다. 그렇죠. 네, 네. PM 전용 면허 얘기도 나오는데 이쪽도 한번 좀 다뤄주시겠어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네. 된다는 건데 많잖아요. 전기 자전거도 있고 그 전동 휠 같은 거 작으면 외발로 할 수 있는 것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한 전용 면허인지 아니면 일단은 킥보드만 하는 건지. PM 면허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네네네. PM 면허는 말 그대로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면허인데 네. 근데 뭐 생각하시기에 업계에서 이제 PM 면허를 네. 도입하자고 자꾸 환영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전기 자전거랑 거의 이제 동일한 이동수단이라고 보고 있고 면허는 필요 없는 아예. 이동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면허 말고 네. 간단한 교육으로도 네. 이용하면 이제 문제 없는 이동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PM 면허는 일종의 차악이죠. 네. 그거는 네. 법집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요. 네. 국회에서 나온 얘기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네. 조금씩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이 제한은 네. 이전 도로법 같은 경우에 이전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네. 13세였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공익이니까 너무 과하고 그 얘기 네. 나왔죠. 16세 정도로 네. 이제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네. 사업적으로 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킥보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다른 이동수단도 많이 다룰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네. 업계마다 다른 생각일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네네. 네, 일단 저희는 네네. 전기 자전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저는 전기 자전거보다는 네. 전동 킥보드가 더 도시에 적합한 이동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크기가 작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차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전거는 지금 자전거 그 공유 서비스 뭐 카카오 마이크 같은 거는 지금 네. 많이 이제 퍼져 있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네. 주차 문제나 이런 거는 더 문제예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2점 몇 배 정도 더 크거든요. 크기가. 예, 네. 예. 자전거가 먹는 어떤 주차 공간이.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전거가 오히려 더 주차나 아니면 보행의 문제에서 네. 문제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오히려 전동 킥보드가 특히 우리나라 도시 환경에서는 더 잘 맞는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로서는 자전거로 항상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올해 목표하신 거랑 이제 중장기 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동의 문제를 도시의 이동 문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좀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뭐 저희의 이제 1차적인 목표는 네. 이 이동 수단이 도시에 이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수단, 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정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네. 더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의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같이 이제 같이 생각해 주시고 그 과정에 맞게 정책과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바꿔가면서 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공진화가 돼야 되고요. 지금 어린아이들 보면은 저희 애가 고2인데 그 친구 때만 해도 처음 타는 게 자전거인데 지금은 다 애들 전동 킥보드를 장난감 킥보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과 그 다음에 어떤 행태와 습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점 사실 굉장히 고려할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40대 정도만 되면 40 정도 되더라도 전동 킥보드 처음 타면 처음에 탈 때 하다가 이렇게 좀 한 두세 번 타면 잘 타세요. 근데 20대는 처음부터 전혀 꺼리낌 없이 아주 잘 타요. 저희도 한 번에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킥보드를 타고 이제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오히려 이제 자전거보다도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어떤 위기를 같이 이제 다 업계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는 걸 일단 1차적으로 더 큰 목표를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 SPMA라고 퍼스널 모빌리티 협의체 거기 회장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앞으로도 업계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킥고잉 사업 차원에서도 또 이제 좋은 소식 있으면 들려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유노 모빌리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